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번에 혹은 이전에 시험을 쳐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손. 네. 자, 나는 초시생입니다. 저는 애초에 처음이에요. 모든 게. 손 들어볼까요? 네. 그쵸? 이제 우리 기본 이론반은 항상 대부분의 초시생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시험 삼아서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싶어서 2차 최근에 이제 토요일날 있었던 시험에 보셨을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기본 이론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개편이죠. 여러분들이랑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개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편이 언제 이루어지죠? 22년에 이루어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2021년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지금 이 반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진짜 까딱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안타깝게 체부를 했다. 그래서 내가 2022년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개편 이후에 합격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1년 동안 고생한 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나는 개편 전에 붙을 수도 있지만 개편 후에 붙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개편 전에 무조건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겠어요? 전자를 선택하실래요? 후자를 선택하실래요? 후자? 전자?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둘 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붙는다 생각하셔야죠. 무조건 붙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저의 목표는 지금 올해 기본반, 그러니까 올해 개강하는 모든 기본 이론반은 내년 2021년 그러니까 개편 전까지 전부 다 합격시키는 게 제 목표이고 여러분들의 목표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슨한 마음으로 해보고 뭐 안 되면 개편 뒤에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2021년에는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으면 좋겠다. 노선을 정확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그게 초시생으로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불합격, 영어 때문에 꽈락이 많이 나온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이고 굉장히 냉정하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평가라고 하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반반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찰을 준비한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거나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거나 친구랑 얘기를 하거나 선배랑 얘기를 하거나 주변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면 야, 그거 할만하대. 너도 해봐. 라고 얘기를 해서 누군가는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야, 요새 진짜 어렵대. 진짜 어렵대. 근데 경찰 되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한번 해봐. 어렵다는데. 그걸 알고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 경찰 영어는 예전 경찰 시험 2017년, 2018년도 1차까지는요. 경찰 할만했어요. 할만했다는 게 뭘 뜻하냐면 공부를 조금만 하면요. 합격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때는 영어가 일행직이라고 하는 9급이랑 사이가 상당히 많이 났고요. 영어 공부를 한 6개월 정도만 하면요. 그냥 알파벳만 아는 사람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제가 강의를 했다면 학생들의 수험 기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겠죠? 근데 2018년도 2차, 3차부터 서서히 난이도가 올라가더니 이제는 일행직보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지금 경찰 영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는 뭐 학창 시절에 뭐 수능 좀 했어. 나 그래도 영어 공부를 좀 했다고. 나 토익도 좀 있어. 내 취준을 좀 해봤거든. 이런 분들도 지금 2차 시험,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후기나 이런 걸 찾아보면 나 수능 2등급인데 이번에 30점 받았다. 나 토익 880점인데 나 이번에 시험 40점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경찰을 쉽다고 했겠지. 누군가는 경찰 영어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최근에 시험을 쳐보라고 하세요. 전혀 달라요. 지금의 맥락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좀 영어를 해. 아니면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해. 여러분들의 솔직한 영어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수업을 듣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낸 게 다 아무 쓸모가 없게 돼요.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거 여러분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수업비를 냈고 이 시간에 할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가져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나랑 잘 맞는 수업을 찾아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일단 나의 실력에 대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태어나서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마지막으로 영어를 학습한 게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내가 문법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걸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학습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실강을 듣고 계신 분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시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멀리서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 이제 집을 잡고 여기서 자취하시면서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환경을 가지신 각기 다른 분들이 우리가 이 이론반에서 만나요. 그런데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고시랑 거의 똑같아요. 첫째,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학원비도 나가죠? 커피 사 먹죠? 밥 사 먹죠? 뭐 가끔 뭐 술 한잔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인데? 이런 비용을 다 생각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몇 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저는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실강을 듣는 게 맞는지 인강을 듣는지 맞는지 이거를 비용적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엉덩이를 붙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앉아있는 게 싫어. 그냥 나는 공부하는 거 싫고 글자만 봐도 나는 머리가 어지러워. 이런 분들 분명히 있다고요. 태어나서 공부라는 거를 멀리 담쌓고 살다가 갑자기 내가 경찰이라는 게 너무 되고 싶은데 누가 갑자기 이걸 시험을 봐야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수업을 듣는 것 이외에 복습하는 시간에 내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감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해야 할 필요성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못 견뎌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업 끝났어. 그날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12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운동하시다가 오신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전 제 수험생들 중에는 ABCD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운동하다 와서, 운동하신 분들은 여러분 맨날 우리가 야외에서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갑자기 앉아서 공부가 되겠냐고, 말이 되냐고, 평생을 안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야,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할 거야. 나 수업 하루에 8시간씩 듣고 나 맨날 새벽 1시까지 공부할 거야. 이런 과도한 목표를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해.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천천히 여러분들이 학습 자세를 잡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기본 이론반 때 끝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처음부터 학습 태도가 굉장히 훌륭하고, 처음부터 열심히 하고, 처음부터 막 밤까지 공부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알고, 그거를 제가 기본 이론반 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여러분들의 학습 태도, 학습 습관,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잡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베이스를 닦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수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들어와서 붙는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 노력이죠. 아니,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시험이 붙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은 당연한 거예요. 합격생들 중에 노력 안 하고 붙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무턱대고 공부하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자체가 처음이라면, 내가 베이스가 없다면 수업을 안 듣고 독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거예요. 전략적으로 학습 계획 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2년 잡고 공부합시다. 이러면 나 미친 사람이지. 누가 처음부터 2년 잡고 공부하냐? 6개월, 8개월, 길어봤자 1년 잡고 공부하지. 근데 그렇게 똑같이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중에 누구는 붙고 누구는 못 붙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학습 계획이 잘못돼서 그래요. 효율적이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똑같이 2달 동안 기본 이론을 했는데 70%를 흡수해 갔는데 나는 똑같이 기본 이론 들었는데 나는 그중에서 15%밖에 못했어. 그 왜 그래? 계획의 차이인 거고 여러분들의 어떤 학습에 문제점이 있었던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줄여나가셔야지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내년 1차 또는 길어봤자 내년 2차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커리큘럼이랑 이제 강사에 대한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을 가시건 다른 학원에서 지금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모든 학원에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강좌에는. 제가 수험생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가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뭐 안 들으면 되는 거 없나요? 저는 언제가 목표인데 뭐 2개월 만에 끝내고 싶습니다. 무슨 수업 들을까요? 커리큘럼 뭐부터 들으면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커리큘럼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빈틈이 없게끔 만들어 나가는 커리큘럼을 세우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 또 강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도 강사이지만 제가 싫어하는 강사의 타입을 얘기해 볼게요. 첫째, 저는 책 읽는 강사 굉장히 싫어해요. 책 읽을 거면 그냥 나 혼자 공부하지 뭐하러 그 앞에서 그 라디오 트는 걸 왜 듣고 있냐. 책 읽어주는 강사 굉장히 싫어하고요. 두 번째, 모두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강사 좋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주는 것이 저는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에게 형광펜을 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빨간 펜을 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X표 치시고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분하는 작업은 저의 역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중요해, 다 해야 돼 이런 부담감보다는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들,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흡수를 하고 그 안에서 여러 번 회독을 통해서 아는 문제를 잘 맞추는 방향성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초시생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릴게요. 단기적, 장기적 계획 수립.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세요? 의지요. 의지 믿으세요? 나는 하면 하는 사람이야. 막 이래?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왜 그래? 우리 실각 맞죠? 여기 무슨 벽이 있나? 없죠?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믿으세요? 저는 안 믿어요. 일단 저는 제 스스로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저는 가장 큰 예로 다이어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노량진에 와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살이 지금 한 4kg 정도 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이어트 해야지 하거든요. 매일 샐러드 먹어야지, 매일 닭가슴살 먹어야지 하는데 닭가슴살 먹으려고 하면 비린맛 때문에 먹기 싫어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게 강의를 했는데 내가 햄버거 하나 못 먹어? 그래서 맨날 햄버거에 햄버거만 먹으면 또 섭섭하니까 세트 먹고 콜라 먹고 제로 콜라도 맛이 없어서 또 못 먹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침에는 다이어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오후에 되면 배가 고프면 그런 거 다 무너져요. 내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뜬다. 학원에 가. 수업을 해. 수업 끝났어. 자습해. 밥 먹어. 자.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아니란 생각 가지고는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수업이 끝났다? 밥을 먹으러 간다? 친구가 옆에서 야 맥주 한잔 하러 갈래? 난 오늘 계획이 없어. 그냥 할 대로 하는 거였거든. 그럼 가. 그럼 그날 공부는 망치는 거야. 의지대로 공부를 하는 학생 치고 합격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의지가 강해서 누가 얘기 안 해도 스스로 막 공부를 하고 막 알아서 안 시켜도 막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또 아무 말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런 스스로에 대한 제약을 두고 싶다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2가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첫 번째, 단기 계획이라고 했죠? 단기 계획은 뭐냐면 하루에 일과표를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경찰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참 싫은 말이긴 한데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아침 우리가 첫 수업이 9시에 스타트죠? 실강분들은 8시까지 학원에 오셔야 돼요. 하프를 듣는신다? 그럼 7시 반에 하프 시작이에요. 아침 하프 모의고사라는 수업이 왜 깔렸나? 왜 그러냐면 아침에 조금이라도 일찍 일어나야지 그날 하루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첫 번째, 단기 목표는 하루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루 일과.
왜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이 이런 거 동그라미 해가지고 막 9시에 일어나가지고 12시에 뭐 할 거고 3시에 뭐 할 거고 6시에 뭐 할 거고 이런 거 막 하라 그러잖아.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업을 들을 건지, 점심은 몇 시간을 할애할 건지, 저녁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녁 이후에 자습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체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갈 건지, 그리고 몇 시에 최소한 이때는 꼭 잠들어야지 하라고 하는 취침 시간 세팅까지 하셔야지 매일매일 정확하게 돌아가요. 계획을 세워도 100개의 계획이 있으면 70% 하면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계획을 안 세우면 그 70%마저 못해. 30%밖에 못해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타임테이블을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계획이에요. 장기 계획은 뭐냐면 합격까지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9월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9, 10월에 기본 이론 듣고 11월, 12월에 무슨 듣고 1, 2월에 듣고 3, 4월에 하면 이때 합격이겠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기간이 내년 3, 4월 1차다. 그러면 이때부터 거꾸로 돌아오셔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를 노려서 8월, 9월 이쯤을 노린다. 그럼 이때를 기점으로 뒤로 거꾸로 돌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합격까지 어떤 커리큘럼을 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실강, 여기서는 인강 병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길게는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짜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빅픽처가 그려지죠. 이쯤 되면 뭐가 마무리되고 이쯤 되면 무슨 과목이 끝날 것이고 이런 여러분들의 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지 누구보다도 빠르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